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현직 검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변호사가 검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현직 변호사가 현직 검사에게 정말로 아주 마음을 담아서 경의를 표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이제 글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선 박상용 검사를 향한 헌사. 살아있는 권력 누굽니까? 민주당 권력, 이재명 권력. 그들이 재단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로 누구를 바치려고 합니까? 박상용 검사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제물로 바쳐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한 박상용 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정말 검사답게 저들의 저 다구리에 전혀 줄을 들지 않고 그야말로 검사답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또 공무원답게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 멋진 검사에게 박주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헌사를 썼는데요, 이거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선 박상용 검사를 향한 경의의 말입니다. 민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공허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거시경제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서민들은 당장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이 국가적 경제 위기 앞에서도 거대 여당의 권력자들은 오직 단 한 가지, 자신들의 보시인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지워버리겠다는 괴기한 맹목에만 사로잡혀 있다. 국가입법부가 한 사람의 방탄과 공소치수를 위한 사설 로펌으로 전락해버린 참담한 시대다. 어제 국회 법정에서 벌어진 촌극은 이 타락한 권력이 스스로의 민낯을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생중계한 역사적 현장이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특정 언론은 그저 진실을 피하려는 관료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 노력했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정치적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사유를 소명하려 입을 여는 순간 서영교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마이크를 빼앗으라며 윽박질렀다. 소명할 기회조차 원천봉쇄에 버린 채 그들은 거친 호통으로 진실의 입을 틀어막았다. 마이크를 빼앗는 행위, 그것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통제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상징이다. 회의장 밖으로 밀려난 박상용 검사가 뱉어낸 소명서의 행간에는 거대한 권력의 폭압 앞에서 묵묵히 법치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한 공직자의 피 끓는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가 선서를 거부한 진짜 이유는 명확했다. 그곳에서 무슨 진실을 말하든 다수의 폭력을 진 여당은 그를 위증죄로 엮어 고발할 것이 뻔했다. 그리고 그 위증 혐의를 빌미로 특검을 출범시키고 정부에는 살아있는 권력자 이재명에게 쓰여진 죄를 마술처럼 없애버리려 한다는 것, 이것이 박 검사가 간판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소름 돋는 본질이었다. 그의 소명문을 읽어 내려가며 나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격려의 마음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흔히 정의와 용기를 쉽게 입에 올리지만 일개 개인이 거대 여당과 살아있는 권력에게 대항한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부패한 권력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후 시스템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드는 이 야만의 시대에 홀로 단두대 앞에 서서 권력의 조작극에 부역하기를 거부하는 일은 뼛속까지 시리고 고독한 공포였을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뿜어내는 조롱과 멸시의 시선 한가운데서 자신의 명예와 직업적 생명, 어쩌면 그 이상의 것까지 모두 걸고 특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으려 버텼을 그의 무거운 어깨, 그것은 권력의 사냥개가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법의 저울을 지켜내려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양심적인 검사의 처절한 사태였다. 경제가 파탄나고 서민의 삶이 부서지는 와중에도
오직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세탁하기 위해 윽박지르는 저 끔찍한 위선. 그들은 박 검사의 마이크를 물리적으로 빼앗음으로써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려 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강압적인 침묵 강요야말로 그들이 팩트와 진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자백이었다. 박상용 검사에게 전하고 싶다. 어제 법사위 차가운 회의장에서 당신의 마이크는 빼앗겼지만 당신이 온몸으로 뱉어낸 그 무언의 소명은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가장 커다란 확성기가 되어 울려 퍼졌다고. 살아있는 권력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징벌의 독방에 가두려 할지라도 당신이 묵묵히 지켜낸 그 법치와 양심의 무게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이 진실의 목을 조르는 캄캄한 시대. 거대 권력의 호통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한 고독한 검사의 뒷모습에 깊은 연대와 서늘한 경의를 보낸다. 꺾이지 마시라. 당신이 빼앗긴 그 마이크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신 쥐고 부패한 권력을 향해 진실의 파열음을 낼 차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정말 박주현 변호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선 박상용 검사를 향한 헌사라고 하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저들에게 말이죠, 그야말로 희생양이 되고 재물이 될 그런 위기인데, 그렇게 저들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박상용 검사를 감옥에 보내려고, 그리고 그걸 하나의 협박수단으로 해가지고서 박상용 검사에게서 이재명을 조작기소했다는 그런 어떤 자백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박상용 검사를 몰아세우고 있지만, 박상용 검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박상용 검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그걸 위증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수사한다면서 특검을 발족시키고, 거기서 이제 이재명을 갖다가 세탁해가지고서 대북송금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짓거리를 펴고 있는데, 이걸 간파한 박상용 검사가 전혀 거기에 지금 기죽지 않고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박상용 검사에게 박주현 검사는 그야말로 경의를 표한다,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죠. 박상용 검사에게 전하고 싶다. 박상용 검사가 강신업 TV를 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에게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전하고 싶답니다. 어제 법사위의 차가운 회의장에서 당신의 마이크는 빼앗겼지만 당신이 온몸으로 뱉어낸 그 무언의 소명은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가장 커다란 확성기가 되어 울려 퍼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징벌의 독방에 가두려 할지라도 당신이 묵묵히 지켜낸 그 법치와 양심의 무게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짓이 진실의 목을 조르는 캄캄한 시대, 거대 권력의 호통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한 고독한 검사의 뒷모습에 깊은 연대와 서늘한 경의를 보냅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빼앗긴 그 마이크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신 지고 부패한 권력을 향해 진실의 파열음을 낼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박상용 검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검사를 응원한다면 222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를 지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강신업 TV에게도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